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쥐가 공에 닿으면 위쪽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공이 점프바에 닿으면 튕겨져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게 1단계에서는 박쥐가 21마리가 나오고 2단계에서는 박쥐가 40마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확인을 할 때 1단계에서 21마리 21점이 되면은 다음 단계 미션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할 때는 1단계 때 21점에 40마리가 더해져서 61점이 됐을 때 미션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근데 2단계에서 왜 끝나냐라고 나는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2단계까지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그 뒤로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좀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리스트나 변수를 이용하셔서 내가 굳이 이렇게 막 줄줄이 사탕으로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100단계까지 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가 복제가 되었을 때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박쥐가 처음에 시작되면 여기 날개짓 하면 나타나잖아요. 이 날개짓하고 나타났을 때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이 공, 어디선가 내가 박쥐라고 한다면 어디선가 날라온 공이 나를 한 대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가 되었을 때 무한 반복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공이 있는가? 공에 닿았는가? 공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쥐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날아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동작에서 1초 동안 도망가게 할 건데 어느 방향? 위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180의 위치, 위아래 이 위치로 위쪽으로 날아가게 할 거고요. 대신 날아갈 때 그냥 위로 날아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X좌표는 마이너스 200에서 200 정도로 할 겁니다. 마이너스 240에서 240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까지 날아갔다, 박쥐가 도망갔다, 벽까지 닿았다 라고 한다면 점수를 1점 올려줄 겁니다. 변수에서 점수를 1점 올려주시면 돼요. 왜? 내가 한 마리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점 올려주신 다음에 그러면 점수가 21점이 됐을 때는 미션 1단계가 끝난 거죠. 박쥐가 새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달아줄 건데 여기에서 그 조건이 그냥 21마리냐 61마리냐 몇 마리냐 100마리냐 이렇게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21마리가 됐을 때 61마리가 됐을 때 다 3단계 이상 더 있다고 한다면 또는을 해가지고 21마리 또는 61마리 또는 81마리 또는 100마리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리스트를 쓴다고 하면은 21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61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렇게도 쓰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나눠서 쓸 거기 때문에 점수가 21점이 됐을 때는 레벨 시작 신호를 보낼 거고요. 점수가 61점이 됐을 때는 성공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하려면 레벨이 1단계냐 2단계냐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21점보다 크다, 61점보다 크다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점수가 같다라고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조건을 2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21점 이상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변수에서 점수가 21점과 같다면 그리고 21점일 때 내 레벨이 1단계와 같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레벨이 1단계와 같다면 어떻게 할 거냐? 다음 거를 실행하면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21마리 잡고 그 다음 40마리니까 61점이 되겠죠. 21 더하기 40이니까 61점이 됐을 때 레벨은 2단계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그렇게 안 됐을 수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여기에 속한 점수가 안 돼요. 한 마리, 지금 두 마리 잡았는데 여기 가서 뭐 다음 미션 시작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박쥐가 날아가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제어해서 0.1초 기다린 다음에 0.1초를 기다린 다음에 복제본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신호를 보낼 거예요. 다음 미션으로 레벨 2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2단계면 2단계가 끝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는 2단계가 되면 나는 그냥 박쥐 날리기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메시지 눌러주신 다음에 박쥐 날리기 성공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성공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성공 신호를 받으면 이 박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날개짓 하면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성공을 받았다는 건 뭐 다 날아갔기 때문에 없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날아가다가 꼬리가 이렇게 걸터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박쥐든 점프받은 공이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더 이상 아무거나 움직이지 마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레벨 성공 신호를 받으면 나를 제외한 모든 코드들을 전부 다 스크립트를 멈출 겁니다.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나를 제외한 애들을 전부 다 멈출 건데 그냥 이렇게 멈춰버리면 마지막 말이 있죠. 40번째 박쥐는 꼬리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삭제가 안 돼가지고 얘보다 얘가 더 빨리 실행이 돼가지고 이 삭제하기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스프라이트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박쥐가 여기 꼬랑지가 이렇게 있으면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다 날아갈 수 있도록 1초 정도 기다려 줄 겁니다. 너 날아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공 스프라이트를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점프바에 닿으면 반대쪽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날아가다가 뭐 박쥐에 닿았는지 점프바에 닿았는지 아니면 이 아래쪽 벽에 닿았는지 그것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얘도 XY 좌표와 크기를 좀 결정을 해줄 건데요. 크기는 40%로 해주실 거고요. 그 40%로 한 다음에 X좌표, Y좌표는 00 그대로 쓸 겁니다. 왜 00이냐면 이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어디까지? 점프바에 닿을 때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점프바도 나중에 좌표값이 이 위치겠죠. X좌표가 0의 위치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면 좌표값으로는 Y좌표를 뭐 마이너스 몇만큼 움직이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얘가 점프바에 닿으면은 사방으로 날아가게 또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방향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라는 방향을 써줄 거고요. 아래쪽을 180도로 해서 쓸 겁니다. 180도를 쓸 거고 이 180도를 쓴다는 거는 내가 X좌표, Y좌표를 쓴다는 게 아니라 이 10만큼 움직이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딩을 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처음 시작했을 때 박쥐가 보내는 신호가 있죠. 레벨 시작 신호 보내기. 이 공에서 레벨 시작 신호를 보냈을 때 약간 기다려 줄 거예요. 1초 정도. 왜냐하면 박쥐가 나타나는 그 시간도 좀 있어야 되니까 1초 정도 기다린 다음에 180도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할 겁니다. 언제까지? 무한반복 하셔가지고 10만큼씩 떨어지게 할 건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면 내가 점프바에 닿을 때까지 떨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점프바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프바에 닿으면 반대쪽으로 날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날아가게 한다는 건 10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좌표값이 아닌 방향을 틀어주셔야 돼요. 180도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 아래를 만나면 다시 반대로 올라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빼기를 쓸 건데요.
우리가 반대쪽으로 날아가게 할 때는 180도 빼기 공의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으로 날아오는 걸 제가 치면 다시 왼쪽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오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180도 빼기 9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는 200이라는 숫자를 쓸 겁니다. 200이라는 숫자에서 공의 방향만큼 빼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약간 더 많이 틀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튕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점프바에 닿아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뚫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공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0만큼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 튕기게 해줄 겁니다. 벽에 닿아서 튕겨서 딴 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러면 점프바가 아니라 이번에는 점프바를 못 만나서 이 아래를 만났을 경우도 있겠죠. 이 아래쪽으로. 그래서 얘는 조건을 써서 좌표값을 쓸 겁니다.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에요. 벽을 만났을 때 게임을 종료해버리면 여기 만났을 때도 게임이 종료돼요. 그래서 좌표값으로 할 겁니다. 연산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작에 Y 좌표값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68이죠. 그럼 마이너스 170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저는 160으로 할 겁니다. 마이너스 160의 위치까지 얘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거예요. 그래서 박쥐 날리기 실패 신호를 보낼 겁니다. 만드셔야 돼요. 새로운 메시지 하셔서 박쥐 날리기 실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받으면 다른 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스크립트를 다 멈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다가 다른 스크립트 멈추게 해주시고요.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쥐도 오른쪽 버튼 하셔가지고 똑같이 실패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패는 뭐 1초 기다리기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서 볼게요. 박쥐가 이렇게 있고 공이 닿으면 그냥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바를 안 닿게 바를 여기 그냥 이렇게 한번 놔둬 볼게요. 코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튕기죠. 네. 아직 코딩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튕기고 얘네들은 닿으면 날아가고 점수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5마리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코딩이 2탄으로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점프바를 코딩을 해볼 건데 이게 모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모션으로 움직였을 때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